자, 이번 시간은 다중지능에 대해서 학습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능 IQ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우리가 그 어떤 수학 논리적인 지능뿐만 아니라 그 자네와 운이가 하는 역할로 많은 지능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지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의 개요를 살펴보면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하워드 교수가 이것을 제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Q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1983년에 그에 져서 정신의 구조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가드너가 처음 제시한 인간의 지능은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자기이해지능, 인간관계지능이었는데 후에 자연관찰지능을 새롭게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실존적 지능도 제기를 하였지만 널리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은 일반적으로 8가지 지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드너에 의하면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창출하는 능력, 또 어떤 문화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주는 내용을 30초 안에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준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네, 한번 안 보고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눈 감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스스로? 예, 잘 됩니까? 예. 자, 숫자도 한번 숫자는 한번 10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암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어도 굉장히 잘 안 이어지죠? 예, 그러면 우리 한번 8가지 다중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지능입니다. 자, 이 언어지능은 우리가 시인이나 이런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글이나 말을 잘 하죠. 그래서 이 언어지능은 어떤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이 감수성이나 언어의 다른 기능에 대한 민감성 등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런 토론 학습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며 유머나 또 말리기 게임, 낱말 맞추기 등을 잘하죠. 여러분들 혹시 토론을 굉장히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 있으면 이 언어지능이 발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글을 써도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언어지능은 시인에서 개그맨까지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저는 우리가 직업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특징은
질문, 특히 왜라고 묻는 유형의 질문을 자주 하죠. 왜? 말하기를 즐기고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고 또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기도 하고 새로운 언어를 쉽게 배우고 그리고 뭐 단어 게임, 말장난, 신앙송, 말로 다른 사람 웃기는 일 등을 즐기고 뭐 책 등을 읽는 것을 즐긴다.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즐기고 언어의 기능을 잘 이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잘하는 일은 뭐 소설, 연설, 뭐 신화, 시, 뭐 잡지 이런 주로 글을 쓰는 것을 잘 하게 되겠죠. 자, 관련된 직업으로는 뭐 작가라든지 사서, 방송인, 뭐 연설가, 또 뭐 변호사, 영업사원, 말로 하는 성우, 뭐 번역가, 통역사, 개그맨, 뭐 아나운서, 시인, 리포터, 뭐 이런 관련 직업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언어지능이 좀 부족한데 내가 저쪽 관련 직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다중지능을 기르는 방법은 배운 내용을 다시 나 자신의 말로 바꿔서 자세하게 정리해 보세요. 한번 설명을 주의 깊게 듣거나 책을 주의 깊게 읽기, 그리고 공부할 내용의 목차와 어떤 점검표를 만들어서 공부하기, 또 여러 번 말로 반복해서 암기하거나 녹음해서 다시 듣기, 뭐 또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약어로 만들거나 핵심 단어 찾아내기.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줄임말 또 약어로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도 있죠. 내용 기억에 도움이 될 만한 재미있거나 무서운 이야기 찾기 또는 만들기, 뭐 이런 거, 어휘력 높이며 공부하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중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언어지능에 대한 다중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논리 수학적 지능은 숫자와 관련된 것이죠.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추론하는 능력이죠. 과거의 지능이 이런 대부분 논리 수학적 지능에 해당되었습니다. 자, 이 논리 수학 지능은 논리적 유형과 논리적 관계, 어떤 진실물과 명제, 또 함수와 기타 이와 관련된 추상적 사고 능력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범주한다든지 또 일반화한다든지 계산적이라든지 어떤 가설 검증 등이 이런 논리 수학 지능이 작용되는 예이죠. 이런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은 논리적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숫자에 강하고 차량 번호나 전화번호 등도 남들에 비해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 직원이 몇백 명 되는데 그 몇백 명의 전화번호라든지 차량 번호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차량 번호도 가끔 긴가민가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논리 수학적 지능이 굉장히 발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이런 논리 수학적 지능이 상당히 발달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수학자가 많이 해당되는데 다양한 퍼즐 게임 즐기고 수를 가지고 놀고, 그리고 사물의 작용과 운동 원리에 관심이 많고 뭐 규칙을 바탕을 둔 활동 성향을 가진다. 또 만일 뭐뭐라면 식의 논리에 관심이 있고 사물을 모으고 분류하는 것을 좋아하고 분석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죠. 뭐 잘하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수학적 관련된 거, 뭐 회계, 대체대조표, 퍼즐 맞추기, 뭐 스케줄 짜기, 논리적 명제, 이런 일을 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 직업으로는 수학자, 물리학자, 은행원, 또 공인회계사, 뭐 법조인, 수학교사,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논리 수학 지능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내가 틀린 문제나 잘못한 것에 이유를 생각해보고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내기, 자, 육가원칙에 따라 질문하여 공부하기, 단계를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기, 뭐 만약 뭐뭐 한다면 식으로 가정해서 생각하고 실험하기, 자, 이런 걸 통해서 또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기, 이런 걸 통해서 논리 수학적 지능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간지능인데 이 공간지능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도 내가 길을 잘 찾아다니는 사람,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 번 가는 길도 잘 찾는 사람, 이런 그 시공간적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지능은 시각적 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과 그런 지각을 통해서 대상을 바꾸는 능력을 의미하죠. 자, 이 지능에는 색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모양, 형태, 공간과 이런 요소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지각이 포함된다. 또 어떤 추상적인 것을 좀 구체화하는 시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공간적 아이디어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자신의 어떤 공간상에 의치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도 이런 공간적인 걸로 잘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공간 지능이 좀 발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간적 아이디어를 어떤 도표나 지도나 그림 등으로 잘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디자인,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좋아합니다. 자, 디자이너, 건축가, 큐레이터가 이제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보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또 시각적인 세부 묘사에 뛰어나고 사물을 분해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인가 설계하기를 좋아하고 또 퍼즐레이도 즐기고 기계적으로 숙달되어 있고 또 이미지로 장소를 기억하고 지도 해석에 뛰어나고 낙서를 좋아한다. 그래서 뭐 잘하는 예는 그림이라든지 조각, 도형, 만화, 뭐 영화, 비디오, 사진 등 이런 것들이 좀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 직업으로는 뭐 조각가, 디자이너,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항해사, 엔지니어, 뭐 코디네이터, 동화 작가, 뭐 큐레이터, 서예가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직업들이죠. 자, 이런 공간 지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르느냐? 배운 내용을 깔끔한 도구와 색깔로 노트에 정리해 보기. 마인드맵, 막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 있죠. 마인드맵이나 표 등을 이용해 내용을 조직적으로 배열해 보기. 상상 속의 책꽂이에 새로운 지식들을 정리해서 꽂아놓기. 뭐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각내어 이해하기. 이런 복잡한 자료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화를 그리거나 기호로 표시하기, 이를 통해서 기를 수 있겠다. 자, 신체 운동지능입니다. 자, 이 신체 운동지능은 자신의 모든 신체를 이용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죠. 뭐 노래 부르면서 춤춘다든지 뭐 어떤 상황을 자기 몸을 신체로 표현을 한다든지 막 이런 잘 표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 그리고 이런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은 생각이나 느낌을 어떤 몸 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죠. 손재주가 있다는 말도 듣고 또 뭐 몸의 균형 감각이나 촉각이 다른 사람에 비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운동을 잘하면 다른 운동도 같이 잘하는 이런 박찬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투수지 않습니까? 근데 공도 잘 치죠. 타자로서의 제안도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신체적 좋은 균형 감각, 뭐 손과 눈의 협동 관계 좋다. 또 뭐 우아한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다. 또 뭐 제스처를 통해 전달하는 데 능숙하다. 상대방의 신체 언어를 잘 읽는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잘하는 일은 뭐 운동, 뭐 신체적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운동선수, 배우, 조각가가 해당되는 직업이고, 이런 걸 좀 기르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중간중간 몸을 풀 수 있는 시간 갖기, 배운 내용을 신체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기, 예,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 행동, 말 등을 정확하게 모방하여 연습하기.
사물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여러 가지를 상상하여 움직여보기 이런 걸 통해서 신체 운동 지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 지능은 어떤 음악 표현 형식을 지각하고 변별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죠. 음악적인 지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구 발자국인지를 좀 알 수 있고, 뭐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50명, 100명이 연주해도 그 각각의 잘못된 것을 다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청각이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 뭐 음악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잘하는 일은 노래, 뭐 연주, 작곡 이런 것들입니다. 자, 관련 직업은 뭐 음악 쪽 작곡가, 편곡자. 자, 이런 다중지능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공부 전이나 후에 음악을 듣거나 악기 연주해 보기. 예, 노래도 계속 하면은 늘어요. 근데 안 하면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 안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음악을 듣거나 뭐 노래 해보기, 또 천천히 큰 소리로 말하거나 빨리 말하면서 공부하기, 공부할 내용과 관계 있는 음악을 찾아보기, 피곤할 때 음악을 틀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공부하기, 이런 방법들이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중지능 검사를 한번 10분 동안 8분 동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각 문항은 다중지능을 알아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1에서 5점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휘력이 풍부한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으면 1번, 매우 그렇다면 5번.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G 8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예, 이래서 각각 그 합계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약에 쥐면은 그 하나 여기 번호를 쓴 것을 다 더하면 이 합계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 A, B, C, D, E, F, G, H의 각 문항 점수의 합계란에 적어 보십시오. 네, 합계를 다 적으신 학생은 여기 다중지능 검사 그래프 그리기로 가서 언어지능의 점수를 여기다 체크하고 비지능의 점수를 체크하고 점을 찍어서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연결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높은 점수를 1순위, 2순위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점수 7위와 8위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 직업을 여러분들 강의 도중에 들은 걸로 한번 생각을 해서 적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자신의 강점을 한번 적어보고 1순위, 2순위 쓴 것을 강점이라 생각하고 그 중에 어떤 성취를 경험한 강점이 있으면 그 강점을 쓰고 한번 그 성취 경험을 간단하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성취 경험이 있는지 일단은 생각해 보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어떤 자신의 강점을 가진 성취 경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나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강점으로 발휘했던 경험을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직무에 관련된 내가 이러한 강점이 있고
이것을 확인하는 이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다중지능 검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